네, 먼저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점검해 드린 후에 국내 증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들어서 3분기 성장률, 다음에 고용 지표, 다음에 예산안 통과에 이어서 밤사이 소매 판매 지표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일단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현지에서는 12월 중에 할 어떤 가능성은 50% 미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거의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나 3월 정도,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2개월 전, 3개월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때도 내년 한 3월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증시를 흔들 만한 어떤 그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워낙에 뉴욕 증시가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무마시킬 만한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모멘텀 부재 속에서 어떤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도 그냥 무너진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좀 무마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적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이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1월 초 정도에 아무래도 또 실적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다시금 또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상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규모도 그렇고 사실상 나오지는 않았고요. 변한 건 없지만 다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뉴욕 증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페이스북이 있었다. 페이스북이 또 5%, 테슬라가 또 5% 넘게 상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애플 컴퓨터가 10월 중국 점유율이 12%에 달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과 레노버, 그 다음이 이제 3위가 애플이거든요. 원래는 5위였는데 3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 내에서의 애플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들은 삼성에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악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흘러가는 내용들 경제지표라든지 그다음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그림 한번 보시죠.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천태를 맞는 나라들은 신흥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미승시, 불이승시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약세 마감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유럽 증시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다 1% 이내에 하락률을 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가 15,739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면 지전 저점 그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보다는 글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전략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어떤 조정을 예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터스 한번 볼까요? 테슬라 모터스가 오늘 5.6% 오름세를 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추세가 돌리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예의주시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종목별 움직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제의 분위기 사실 뭐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 다만 그에 비해서는 또 지수 충격은 많지 않았다라고도 뭐 위안을 삼아볼 수는 있겠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물론 뭐 경계 심리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조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좋겠다. 이런 좀 심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장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것도 저 또한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상 시장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대부분 다 매수 우위가 될 것이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대다수의 예측이 빗나간 어제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어제 뭐 선물과 그리고 현물에서의 어떤 외국인 매도가 아주 가파르게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외국인의 매도 강화를 대부분 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특히 연기금 그리고 그동안 또 팔기만을 지속했던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외국인의 매도를 다 받아가면서 지수 방어를 했다라는 점은 일단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뭐 쉽게 매수 전환을 또 가파르게 또 갑자기 매수 전환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줄이는 어떤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좀 큰 폭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매매가 굉장히 뭐 중요하니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도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불안은 지속이 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 오늘도 조금만이 나온다면 그냥 거래량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FOMC 회의를 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어떤 시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한 거래량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 물론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물론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개별 수급이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서 단기 접근 많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도 뭐 특별한 액션보다는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렇죠. 뭐 눈치 보기 이전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도 상당히 강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